안녕하세요. 해우소 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경로, 또 입냄새를 알게 된 계기, 또 입냄새가 날 때 스스로 느끼는 증상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입냄새 진료를 위해 내원하신 환자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자신의 입냄새를 알게 된 계기로 본인의 자각 증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자각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입냄새, 구취를 직접 느끼는 경우인데요. 주로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도 목구멍 쪽에서 냄새가 난다, 숨을 쉴 때 코에서 느껴진다, 혀를 내밀고 냄새를 맡으면 느껴진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느끼는 입냄새 자각 증상은 또 하나는 냄새를 느끼지는 않지만 입안에 불편감,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입이 텁텁하다, 입이 건조하다, 입이 쓰다, 입에서 신맛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입냄새의 자각 증상과 또 타인이 직접 느끼게 되는 냄새의 강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냄새에 있어서 자각 증상도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입냄새를 알게 되는 경우는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행동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이 입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다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인상을 찡그린다. 대화 중에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이 자꾸 코를 만진다. 내가 얘기할 때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회피한다. 나에게 껌을 준다. 속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주 질문을 한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제스처가 꼭 내 입냄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비슷한 반응이 계속 보인다면 입냄새를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죠.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친구나 애인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입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은 얘기를 해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자분에게 입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정도가 되는 경우면 이 경우에는 대부분 입냄새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입냄새를 알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입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치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할 때는 가까이에서 구강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치과 선생님들이 환자의 입냄새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냄새를 알게 되는 경위, 또 환자가 스스로 자각이 되는 입냄새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 입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굉장히 창피하고 좀 민망하겠죠.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진료를 받고 정확한 상태를 알고 계시고 또 그거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